경제 소식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2+2로 한다고 해요. 쟁점은 어떤 게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24일, 25일 양일간 DC에서 회담이 열릴 걸로 보이고요. 일단 그 재무장관하고 통상장관이 함께 양국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안덕건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할 것 같고요. 이번 회담에서는 그 조선업 관련한 이슈, 그다음에 그 에너지 협력, 알래스카 그 자원 개발 등에 대한 주요 산업 분야와 함께 그 최근에 미국이 이제 발표한 25% 상호 관세 등 이제 통상 그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논의가 알래스카 그 LNG 프로젝트가 가장 이제 좀 주요한 이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약 한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한국의 적극적인 그 참여, 다시 말하면 구매도 해주고 투자도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뭐 많이 얘기들 되고 있지만 알래스카 그 북부의 노스슬로프 지역의 천연가스를 남부의 니키스키까지 약 1287km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액화시키고 난 다음에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하고 대만에도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대만 참여한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건 재정적 기반을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그 노후화된 함정의 그 정비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선소의 건조 역량이 굉장히 한계에 좀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이 좀 굉장히 그 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의 협력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 함정 정비 및 건조 역량을 한계를 이제 극복하려고 우리나라의 이제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건조 협력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전시에 미국으로 본토로 돌아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이제 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그러다 보면 미국의 조선소의 아까 역량이 굉장히 좀 한계에 도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유 공간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에너지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미국산 LNG 그 에너지 수입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탄소 감축 노력 과정에서 LNG 소비 부분이 당분간 좀 증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수입을 확대하면은 대미 무역 수지 완화 고려할 때 좀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또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물러날 기미가 없는 것을 보면 특히 트럼프는 또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네, 그 중국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 수십 년 동안 경제 규모가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세계 한 2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하고 달리 굉장히 강력한 내수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도 굉장히 그 제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압력에 좀 더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망 부분을 보면은 그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하고 공급망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갈등이 좀 심화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의 글로벌 경제적 위상하고 영향력을 좀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외교적으로 이미 굉장히 좀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흥국들하고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협력도 굉장히 관계가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긴장이 좀 고조되어도 국제사회에서 좀 고립되지 않고 대체 시장을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협력 국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대체 국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 규모도 꽤 크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통상 규모들 상당히 네. 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훨씬 더 예전보다 강경하게 나서는 것 같은데 네. 예, 트럼프식 외교라고 하면은 일단 상대방을 협박, 네. 위협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어떤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쪽 그 젤렌스키하고의 협상을 우리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보이고 싶지 않은 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전부 다 밑에서 업무들을 다 진행해 놓고 본인은 예. 가서 이제 사인을 하든가 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다소 그 협박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예. 중국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좀 협상을 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중국이 내어놓고 있는 카드 중에서 히토류 수출 안 하겠다 이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타격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네. 조금 저하될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네. 보세요? 히토류 부존량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1억 1천만 톤 정도인데요. 굉장히 큰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히토류 생산과 정제는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예.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요 공급원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히토류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 제조의 필수적인 이제 원자재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중국이 공급량을 좀 자의적으로 제한을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전 세계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제 우리 산업에도 굉장히 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히토류 자원이 거의 없고 북한에 매장량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대부분은 수입에 좀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자, 자동차, 방산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라는 게 이름과는 다르게 지표면에 어느 정도 편만하게 있긴 하지만 이게 공급망 자체는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이렇게 봐야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네.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네. 반도체 업계의 실적, 지금 관세 정책의 여파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슈퍼을이죠. 네. ASML. 이쪽의 네. 수주액, 1분기 수주액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1분기 이제 파악한 바에는 신규 수주액이 39.4억 유로로 시장 예상치가 원래 48.2억 유로였거든요. 예. 이거를 그냥 크게 밑돈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매출이 77억 유로고 순이익은 24억 유로를 기록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SML CEO가 최근 관세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언급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ASML 반도체 부분의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네. 혼돈이지 않습니까? 네.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굉장히 롤러코스터 양상을 네.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전자산인 금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모으는 것 같습니다. 네. 유례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올랐습니까? 온스당 약 2,400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우게 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좀 피하기 위해서 금으로 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또 펀더멘탈도 또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서 투자자들이 원래 이제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가 이 달러 자산에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흐름을 갖고 있고요. 예. 또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도 그러니까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 다변화를 좀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신에 금 보유량을 굉장히 꾸준히 늘리고 있는 점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전 세계가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굉장히 좋은 안전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흐름을 보면은 미국 증시나 달러에 있었던 자금들이 뭐 유로나 금이나 네. 이런 쪽으로 대체 자산 네.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머니 부분은 많이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한 일정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역시, 이슈죠. 또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뭐 기술주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보시면 일단 3월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CB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그 주요 실적들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테슬라, GE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러한 그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또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 반등을 좀 이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그다음에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부분이 좀 확장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시간대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금 관세 정책의 영향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 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 그러니까 페드의 그 연준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여전히 동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인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는 직접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실질적으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